상상해보세요. 낮에 밖에 나갔는데 마치 해의 질련처럼 예상치 못하게 어둡습니다. 여름인데도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파고들고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뒤덮여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핵전쟁 이후 엄청난 양의 연기가 대기로 치솟아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점점 식어가고 식물은 자라지 못하며 동물들은 깊숙이 숨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몸을 녹이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바로 핵겨울입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시나리오 중 하나이죠. 많은 사람들은 위험이 폭발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일은 그 후에 시작됩니다. 도시의 거대한 화재는 공중으로 그을음과 연기를 뿜어냅니다. 이 검은 층은 높이 올라가 그곳에 머물며 태양이 지구를 데우는 것을 막습니다. 날씨는 변하고도 춥고 건조해지며 겨울은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차갑고 회색빛 그림자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은 대규모 전쟁 후 지구의 파괴만이 아닌 연기부터 기근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결과의 사슬이 올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산과 화재 후 자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만약 도시들이 동시에 불탄다면 연기가 높이 솟아올라 하늘을 오랫동안 덮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모델들은 더욱 정확해졌고 결론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과거 큰 화산 폭발 후에는 몇 년 동안 여름이 없었죠. 추위와 비웅작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화재로 하늘은 잿빛이 되었고 노른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짧았지만 대기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죠. 이제 상상해보세요. 그런 불길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동시에 모든 곳에 있다면요? 도시들이 불탈 때 그 위로 강력한 연기 구름이 솟아오릅니다. 때로는 대기권 상층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그곳 상층에서는 비에 씻기지도 않고 땅에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그 연기는 남아 빛을 계속 가로막습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더욱 추워집니다. 자연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무들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새들은 길을 잃습니다. 심지어 여름에도 밤에는 땅에 서리가 내립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했습니다. 전쟁이 국지적이면 약간 추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대도시가 불타면 기온은 거의 모든 곳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봄은 제때 오지 않을 것이고 여름은 무언가를 키우기에는 너무 짧을 것입니다. 따뜻한 나라에서도 서리가 내릴 수 있고 비가 오던 곳은 건조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하늘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방사능이 위험하고 다음은 추위와 어둠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바로 오존층 파괴입니다. 오존층은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핵폭발 후에는 약해집니다. 결국 태양은 없는 듯 해도 더 빨리 햇볕에 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식물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이 더 느리게 자라고 피부는 더 취약해지며 시력은 나빠지고 심지어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도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집니다. 농업은 시계와 같습니다. 온기가 제때 오지 않으면 수확이 없습니다. 빛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감자나 양배추도 덜 열리고 곡물은 아예 익지 않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공급망이 끊기고 창고는 한계가 있으며 전기 없이 식량을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식량 확보 경쟁이 시작될 것이 고돈 가진 자가 아닌 비축량이 있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빛과 온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기는 고장나고 연료는 부족하며 공장은 멈추고 도로는 막힙니다. 어딘가 음식이 남아있어 도구것을 가져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각국은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에는 배급카드긴 주람시장이 생길 것입니다. 기본 식료품 가격은 수십 배 오르고 부자들도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전기는 사치가 될 것입니다. 해는 비치지 않습니다. 연료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기름 없는 발전기는 그저 상자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만 남을 것입니다. 난로 폐기물, 바이오가스 단열된 방그룹 생활 등입니다. 석탄 장작 심지어 거름까지 모두 사용될 것입니다. 수력 발전소가 작동하거나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기회가 더 높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함께 몸을 녹이고 음식을 나누며 바람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하실과 벙커에 숨을 것입니다. 그곳은 따뜻하고 방사능이 적으며 바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사는 것은 시련입니다. 무름식 환기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지치고 다투며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어른들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과 공정한 업무 분담 빈놀이 그리고 단순한 대화조차도요. 많은 동물들이 죽을 것입니다. 초식동물은 굶어 죽고 육식동물은 사냥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곤충이 사라지고 새들은 날아가지 못하며 물고기는 먹이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끈질긴 생명체인 쥐바퀴벌레 까마귀만 남을 것입니다. 가축은 먹이 없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숲은 고요해지고 들판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파괴를 보지 못해 도당시는 고요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숨쉬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는 느리게 식지만 빛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해양 생물의 근원인 플랑크톤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와 함께 물고기 고래새들도 사라집니다. 해안 지역 사람들은 물고기 수 2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 플랑크톤은 우리에게 산소를 줍니다. 산소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숨쉬기 힘들어지고 공기도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재난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모두가 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난방과 물이 없는 도시는 빠르게 덫이됩니다. 사람들은 남쪽 창고마을로 도망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는 파괴되고 국경은 닫히고 연료는 없습니다.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진입을 제한할 것입니다. 미리 비축 풍경로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한 이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생존은 힘이 아닌 합의와 상호 협력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혼자는 살아남지 못하지만 그룹은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자원과 통제력을 가진 이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군대구조대 지역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음식을 얻을지 어디가 안전할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지 결정합니다. 어떤 곳은 질서가 있고 어떤 곳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최고의 계획조차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다면 구조를 유지하고 생존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도 무언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빛 없이 자라는 버섯, 감자는 지하실에서, 채소는 램프 아래서.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활용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말리고 싹 튀르고 훈제하며 모든 것을 직접 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온실이 진정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음식 조각은 노력과 독창성의 결과입니다. 또 흔히 공동작업의 산물이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종교로 돌아가고 어떤 이는 새 신념을 만듭니다. 예언자 종교 집단 구원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특히 맹목적으로 믿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와 선이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에 집중하며 이웃을 돕고 서로를 아껴야 합니다. 대기 중의 연기는 영원히 남지 않을 것입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그것은 흩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가 뜨고 얼음이 녹을 것입니다. 자연은 회복되기 시작하겠지만 느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종은 사라지고 새로운 종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심는 법짓는 법교환하는 법을요. 첫 수확은 축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다시 건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래는 기술이 아닌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일하며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는 자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위가 아닌 능력입니다. 키우고 고치고 치료하고 가르치는 능력. 새로운 공동체는 신뢰와 상호 협력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곳에는 결국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컴퓨터는 꺼지고 네트워크는 사라지며 인터넷은 죽을 것입니다. 종이 그림 공책만 남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법, 치료법, 간단한 것을 만드는 법 등 모든 중요한 지식을 미리 보존해야 합니다. 지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도서관이 남아있는 곳에서 복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이 내일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정화하고 당황하지 않는 법 같은 간단한 것들을 배우세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걱정하기 때문에 비축하세요. 이웃과 소통하고 고립되지 말고 지식을 나누세요.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태양이 없을 때 사람들 스스로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흥미로웠다면서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것을 간결하고 요점만 전달합니다.